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도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아들과 관련해서 고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규백이 불똥이 추미애한테 튀고 있습니다. 안규백의 불똥이 추미애한테 튀고 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폭로자가 똑같습니다. 안규백의 이번에 타령, 그리고 이제 영창, 이 의혹을, 의혹이 아니죠. 이제 이걸 폭로한 사람이 김영수, 예비역 소령, 이분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아들, 그때 타령, 황제 휴가를 하는데 타령이죠. 이걸 폭로해서 그때 최초로 폭로한 현병장, 현모 병장의 대리인이 김영수, 이번에 안규백 폭로하신 김영수, 이분이 추미애 아들도 폭로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추미애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을, 추미애가 뭐로 고발당했냐, 얼마 전에 고발당했죠. 추미애가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직접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에서 직접 이번 지방선거에 추미애를요,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고발했어요. 어떤 혐의냐. 추미애가요, 이번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하는데 자기 이제 추미애 아들 서모 씨죠. 이름까지 밝힌 서모 씨,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그때 황제 휴가처럼 해가 실제 타령인데 추미애가 보장 안 시켜서 사후에 휴가를 주는 걸로 해서 타령을 덮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후보자 토론회에서. 아들 군복무 관련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추미애가 뭐라고 근데 이야기했느냐. 우리 아들 문제는 이제 이미 실제 무혐의로 깨끗하게 끝나가 완전히 정리된 거 아니냐. 이미 무혐의로 아들 문제는 이미 다 깨끗하게 끝났다. 종결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추미애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동부지검장 김관정인가?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눈치를 봐가지고 처음에 무혐의를 한 걸요. 이거는 이제 다시 서울 고검에 항고를 했잖아요. 항고해가지고 고검에서 이제 다시 수사해라.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동부지검에서 이제 새로 저기 그때 군 관계자들 있잖아. 병장. 그리고 이제 병장한테 와가지고 이제 사후에 휴가로, 개인 휴가로 처리해주라 한 게 대위잖아요. 대위. 그러니까 병장, 대위, 또기 그때 지역대 상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재기 수사가 나오가 새로 수사를 했거든요. 새로 수사가 이제 다른 관계자들 수사한 다음에 추미애 아들을 소환해가지고 딱 수사하려고 소환장 딱 했더니 추미애 아들이 터키 있잖아. 티르키예로 저는 도망갔다 보는 거죠. 갑자기 공부한다고. 야, 참 이게 갑자기 티르키예로 조사 딱 앞두니까 도망가듯이 티르키예로 가버려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한두 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 그때 들어오면 공항에서 통보되거든요. 기소중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안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기소중지 지명 통보. 그러니까 기소중지 하면서 공항에 들어오면 통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혐의가 아니고 추미애 아들에게 기소중지가 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혐의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난 사건하고 그 다음에 기소중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체포해가 공항에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사건입니까?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게 법조 전문인데 기소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무혐의하고도 구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에서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 고검에서 파기돼가 재기수사가 떨어지고 그럼 재기수사 중에 아들이 도망가가 기소중지가 돼 있는 거는 추미애가 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 들어오면 체포되는 거 아니까 아들아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이게 체포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고발해놨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사건을 이게 그 가장 이슈화하고 실제 그 현병장 대리인처럼 계속 그 사건을 제대로 그 폭로하며 싸운 게 그 김영수 센터장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정확하게 저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 그때 2017년인데요. 아마 추미애가 당대표 할 때일 겁니다. 2017년. 그때 문재인하고 이게 탄핵 이후에 2017년 그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카츄샤의 일병으로 복무할 때입니다. 카츄샤. 이것도 이게 뭐 그때 우리 뭐 청탁이 있었느냐, 평창 올림픽에 뭐 통역병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전화한 거. 그것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하여튼 이거 서모 씨가 카츄샤의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자기에게 그 병가를 쓴 거예요. 무릎이 안 좋다고. 병가. 이것도 이게 전부 이게 구두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15일부터 23일까지 또 이제 그 8일 동안 2차례 2번 병가를 쓴 거예요. 이것도 이게 저 뭐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이것도 서류가 제대로 안 남아있어요. 원래 병원의 진단이나 모든 게 정확하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20일 가까이 병가를 2번째 썼는데 그러면 이게 그 3번째는 이게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부대 일단 복귀했다가 또 다시 이게 뭐 진단서 끊어가 도저히 안 되면 뭐 진짜 죽을 병이면 병가 쓸 수 있지만 일단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귀라고 현병장이 그 추미애 아들하고 통화를 해가 복귀해라. 너 탄력이다. 이런 식으로 그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미애 아들이 추미애 보좌관한테 보좌관 이런 식으로 추미애도 보세요. 보좌관 보고 가족 관리까지 시키는 거예요. 보좌관이 머슴은 아니잖아요. 산업인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짓을 김병기나 이런 자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시키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사적인 일을.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아들이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주세요. 자기 엄마가 당대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이 추미애한테 이야기했겠지. 그랬더니 추미애가 그 상급부대, 그 카츄사니까 상급부대 있잖아. 거기에 그 대인지 뭐 전화번호를 그 추미애가 적어줬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추미애가 적어서 보좌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추미애가 핸드폰 번호를 보좌관한테 주면 상급자. 그러면 이게 보좌관 네가 전화해가 청탁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좌관이 상급부대에 전화하니까 상급부대의 그 대위가 직접 내려가서 현병장한테 우리가 휴가를 승인한 거니까 탈영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러가게 또 그때 그 휴가를요 며칠 개인 휴가로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개인 휴가. 실제 그게 또 4일 동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그 상급자 번호를 핸드폰 주가 보좌관이 군에 그 상급자한테 전화해서 청탁해서 결국 이제 그 탈영을 사후에 뭐 휴가 미리 준 것처럼 꾸미가지고 허위로 그래서 이게 그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범죄죠. 추미애도 범죄고 보좌관이 전화했다면 이게 보좌관도 문제는 문제죠. 전화했다면 이거를 이게 적나라하게 김영수 센터장이 적나라하게 이걸 알더라고요. 보좌관한테 뭐 번호 준 것부터 해가 위에 모든 걸 다 알더라고. 김영수 센터장이 야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번에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건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인데 추미애 보좌관 중에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센터장이 추미애 보좌관이 9명이 있잖아요. 보좌진이. 그러면 그 중에
아는 사람이나 이게 거기서 제보 안 하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번호 적어주면서 전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폭로하더라고, 김용수 센터장이. 아, 추미애 보좌진 중에 제보자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이번에는 모르죠. 이번에 이게 안규백 폭로는 청와대나 이게 믿을 만한 민주당 쪽에 들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넣었는데 고향이 전라도 아마 장성이고 이쪽에 민주당 쪽에 너무 문재인 때 잘 나갔거든요. 군 의문사나 이런 거 조사하면서 문재인 때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에 그만뒀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이 민주당 쪽에 인맥이 상당하구나. 그때도요. 그때도 이게 추미애가 국방위원이었죠. 제가 그때 많이 비판했잖아요. 2025년에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 이춘석이가 왜 보좌관 계좌로 차명 주식해가지고 이춘석이가 탈당하고 막 쫓겨나고 그때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 갔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불과 작년 중순까지 추미애가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이 국방청문회나 안규백에 대해서 추미애가 잘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그때 그 추미애 아들 탈령을 제보해준 추미애 보좌관이 이번에도 그 자료를 잘할 거라고 추미애가 국방위원이니까 제보했나? 이런 생각이 들.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이건 저의 추론이니까 제가 뭐 그렇다. 김영수 센터장 소장이 뭐 추미애 보좌관한테 뭘 얻었다 이런 단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거 추미애 아들 폭로할 때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아, 추미애 측에도 이게 원래 보좌관들 산호비처럼 부리면요.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제보 많이 하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무너지는 게 그 보좌관들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때 제가 추미애 아들 김영수 센터에 폭로할 때 아, 저분이 그 추미애 보좌관 중에 누구하고 잘 아니까 저걸 알지. 어떻게 저걸 알 수가 있냐 말이야.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번호 적어주고 이런 걸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갑자기 이번에 안규백이도 또 민주당 쪽에 얻었다 하니 청와대나 거기에 그때 추미애 제보해준 보좌관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 김영수 소장님이 끝까지 아마 추미애 건은 확실하게 그때 정리해놨어요. 추미애 아들이 도망만 갔으면 바로 기소입니다. 도망만 갔으면 바로 기소예요.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소가 내렸다는 말은 이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추미애 아들의 탈령은 공소시효가 지난지 모르지만 그래 추미애가 이번에 선거법이잖아요. 요거는 이게 또 공소시효가 새로 6개월이 진행되니까 지방선거 이게 이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추미애가 지금 도의사 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규명해야 됩니다. 김영수 센터장하고 손잡고 추미애 그 아들 문제는 왜 추미애가 지금 다음에 대통령 논다 끔찍거리니까 추미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끔찍하잖아요. 자기 아들 탈영하고 이게 부대 전화하고 막 이런 자가 군 통수권자? 추미애가 대통령 되고 군 통수권자? 끔찍하죠. 이거는 이게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특히 추미애 아들이잖아요. 훈련소. 추미애 아들이 훈련소 그때 그 훈련 마치고 나올 때 그때 그 정치자금 법인카드 주가지고 보좌관 또 이게 보내가 소고기 사주고 또 기름 넣고 이래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미애가 이미 벌금도 그때 그 벌금 30만이 50만이 벌금도 받았잖아요. 하여튼 이 추미애가 아들 때문에 골머리 아픈 아들 때문에 추미애가 전과자 됐고요. 이번에 아들이 기소 중에 도망가 있는데 빨리 잡아와서 진실을 밝히고 추미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으니 반드시 경기도의사 당선 무효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아들이 무혐의 받은 거하고 도망가가 기소 중지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거는 선거 결과에 판이한 영향을 주거든요. 반드시 추미애 당선 무효시켜서 새로 경기도의사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